그림자 금융 시한폭탄이라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미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번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 중에 말입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 와,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6년새입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 증가율 엄청나죠. 132.9%나 늘어났습니다. 2.3배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2.3배. 그림자 금융이면 빌려준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이 2.3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저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 진단,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요. 금액적으로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2017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시켜 놨거든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금융권 기관에서 부동산에 대출해 준 총액을 말합니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대출도 있죠. 또 보증도 있습니다. 또 PF 유동화 정권도 있습니다. 뭐 ABCP 같은 거 있잖아요. 예, PF 유동화 정권도 있고요. 부동산 신탁도 있고 부동산 펀드도 있고 특별자산 펀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금융이 6년 사이에 132.9%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397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926조 2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6년 새에 132.9%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까지 폭증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시장이 올바로 가는 길일까요?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빌려서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고 갚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갚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사업의 진척 상황이 좋지 않고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자산으로 안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이 많아서 자산으로 안고 있는 게 많다든가 아니면 많이 빌려서 착공 시점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부동산 기업들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실질적으로 더 위험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요. 2017년도에는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생각합니다. 그 GDP의 21.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41.4%입니다. 한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의 41.4%가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이다. 그러면 이게 안 터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무너질 때는 인정사정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GDP 대비해서 41.4%를 차지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조만간 아니 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폭이
증가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서 2021년을 보십시오. 2020년에서 2021년의 차이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45조 1천억 원에서 779조 6천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130조가 늘었습니다. 130조. 이게 저는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2021년과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100조가 넘게. 106조 정도 늘었잖아요. 지금이야 좀 덜 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은요. 그러나 이미 말입니다. 이미 2018년에서 2019년에 느는 거. 여기에다 2019년에서 2020년 느는 거. 이때까지는 100조가 늘지 않았지만 2020년 130조. 2021년 100조. 이렇게까지 늘었으니 이게 터지면 최악의 한 해 되는 거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926조 2천억 원 이러니까 이게 갚으면 되겠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체 그림자 금융을 100으로 봤을 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62%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 금융 중에 부동산에 쏟아부은 그림자 금융이 62%. 전 세계에서도 이게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계속해서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나빠지면 나빠지는 것만큼 말입니다. 저는 연쇄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실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게 번질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실물경제에까지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올해가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입니다.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이 당연히 말입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제2금융권의 혼란 굉장히 커지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금융시장의 전체의 혼란은 금융위기라는 단어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경제위기라는 단어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도 높고요. 금액도 높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2022년 9월 28일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공사비 빚 2,050억 원 못 갚겠다. 이 말이 촉발이 돼서요.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채권시장에는 채권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였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채권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2022년 10월 23일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월 27일 그 해입니다. 강원도에서요. 12월 15일까지 2,050억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야 약간씩 풀렸어요. 그래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락이 됐거든요.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경제에 어떤 부채를 줄여가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그냥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권에 대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실 전체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PF 부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이 말입니다. 3월 11일입니다.
2023년 4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대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2023년 3분기가 134조 3천억 원입니다. 평균 연체율이 2.42%예요. 지금 4분기가 어떻게 됐을까?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대부분이 전망하는 것은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줄어도 찔끔 줄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의 잔액 이렇게 찔끔 줄으면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는데도 쉽게 말하면 부동산 분야의 대출을 줄이기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미분양까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4년 1월 현재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63,755가구로 늘어났습니다. 63,755가구로. 2023년 11월에는 57,925가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분양 위험 수위라고 이야기하는 62,000가구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미분양 위험 수위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한 거고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말입니다. 55,000가구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졌으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경각에 달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기에 63,755가구가 묶여 있으니 건설사는 자금이 돌지 않고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최악의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준공후 미분양. 이게 악성 미분양 중에 하나거든요. 다 지어놨는데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1년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 50.6%가 늘어났습니다. 50.6%. 2023년 1월에 7,546가구였는데요. 2024년 1월에는 만입니다. 11,363가구 50.6%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3,817가구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다 지어놨으면 나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리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부동산 금융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금융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악의 형벌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파산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실 미분양에 대한 어떤 충격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대한 어떤 확대가 더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2023년까지 926조 2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전체의 위협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총선 후에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고요.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늘어날 때마다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말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저성장을 하는 상태에서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 진짜 죄송하지만 태산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이 정도로 나빠지면 여러분이나 저는요. 현금을 쌓아놓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면요.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요즘 임장하시라. 그리고 시가에 비해서 20% 30% 떨어지면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금융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면서 위기의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 시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를 주고 사는 거는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요. 금매 그중에서 급금매를 사서 20% 30% 떨어진 수준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이야기고요. 아마 좀 더 기다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정부가 아주 잘 대응하면 이게 위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대응하면요. 위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요. 올해가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